굿나잇. 자, 발길을 돌린 그녀는 프라이스의 집으로 갑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프라이스의 아이들이 그날은 자신의 친엄마 집에 갔고 그날 밤은 그녀와 프라이스 단 둘만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은 시작됩니다. 자, 캐서린이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한 건 뭐였는지 알아요? 바로 그와 뜨거운 성관계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뜨거운 성관계를 나누고 얼마 있다가 그녀는 커다란 칼로 그의 가슴을 내리꽂습니다. 그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녀에게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대해서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는 이미 가슴에 칼을 맞았기 때문에 다량의 피를 쏟아내죠. 도망가면서. 자, 그리고 일단 그가 도망갔을 때 그의 집안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 당시 현장 사진이었다고 해요. 자, 그가 도망칠 때 그녀는 웃으면서 그를 쫓아갑니다. 어디가? 그리고 도망가는 그를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잘하라고 했잖아. 자, 그는 계속 칼에 맞으면서 그녀에게 도망칩니다. 그 증거로 문 손잡이와 문 근처의 바닥에 그의 피가 묻어 있었어. 그리고 그의 옷에도 피가 범벅이었죠. 자, 그녀는 걸을 힘이 없으니까 기어가면서 도망친 거야. 그래서 바닥이나 약간 이런 문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한 거지.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는 그를 끝까지 쫓아갔고 칼로 그를 아주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그가 피투성이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말이죠. 자, 부검 결과 그의 신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일단 복부, 폐, 대동맥, 간, 왼쪽 콩팥, 하행 결장, 췌장, 그러니까 그가 안에 일단 뇌장들이 거에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자, 그의 몸에서는 대량의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칼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뺄 거 아니야. 그때 튀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방 그리고 벽 이런 데 다 튀겨져 있었대요. 아마 그때 그 프라이스의 집의 거실은 그녀만의 도축장이었겠죠.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솔직히 한 번에 제대로 칼을 꽂으면 그냥 끝나. 그리고 원래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한 번 이렇게 탁 찌르고 죽었으면 좀 죽이고 싶었지만 막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너무 놀라잖아. 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한 번만 찌르고 이렇게 움찔움찔 거리는 게 정상인데 그녀는요. 그를 계속해서 찌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분노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칼을 찌르면서도 자기 분노를 막 솟구치는 자기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걸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찌를 때마다 점점 그녀는 분노가 막 표출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거지. 당시 경찰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요. 집안 곳곳에 피가 난자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현장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이 캐서린 나이트를 하신 분들이 아마 한국 유튜버 중에 계신다면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 제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외국에서 방송되었던 것들을 조금 집안 사진만 편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좀 피가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분들과 노약자분들, 임산부분들은 시청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가 진짜 전 사방에 이거 보면 이렇게 벽 쪽에도 손자국이 나 있어. 그러니까 바닥을 기었고 살려고 이렇게 했던 거야. 살려고 했던 거야. 계속 이렇게 부분 손잡이에다가 여기까지 기어 나왔던 거야. 그러면서 계속 찔렸던 거지. 그리고 여기 손 스위치 보면 나중에 이렇게 전기 스위치가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피가 또 이렇게 묻어 있어. 그러니까 막 사방에 다 튀었어 다. 이 피가. 그러니까 여기 막 벽 쪽에 손자국 있고 막 이런 게 그가 얼마나 살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경찰들이 그녀의 집에 그 프라이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요, 피가 완전히 다 응고되지 않은 상태였대. 이 사진은 지금 보시면 폴리스 포테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촬영했던 실제 영상이에요. 그리고 피가 완전히 응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되게 피가 많이 있었던 그 가장자리는 약간 말라있는 정도였대요. 자, 그녀의 행동은 정말 소름 끼치는데 일단 그녀는요, 프라이스를 죽인 뒤에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ATM 카드를 꺼내요. 그리고 그녀는 가까운 현금 인출기로 가서 $1,000를 인출합니다. 자, 그 현금 인출기는요, 그녀의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던, 왕복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현금 인출기였대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어. 자, 그리고 그녀가 에버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차도에 차를 세웠고, 집과 가까운 거리로 걸어갑니다. 집까지. 또라이야. 자, 그녀는요,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야? 바로 도축일을 할 때였어요. 그녀는 프라이스의 시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은 프라이스의 얼굴, 귀, 두피, 목, 그리고 피부 전체를 벗겨내기 시작해. 자, 그녀는 몇 년 동안의 도축일로 이런 일에는 꽤나 능숙했고 그리고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녀는 프라이스의 몸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떼어내야 하는지, 어떻게 잘라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기술적이었죠. 자, 프라이스의 피부가 다치거나 찢기지 않게 아주 잘 뜯어내는 방법을 그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자, 그걸 뜯을 때 무엇을 사용했는지 알아? 그녀가 가장 아끼는 그녀의 보물들. 바로 그녀가 아꼈던 칼들을 꺼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시체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프라이스가 살아생전에 그녀와 다툴 때 그녀가 칼로 그를 찌른 게 있었는데, 그때 프라이스 몸에 남겨진 흉터까지 피부를 뜯어냈다고 해요. 흉터가 남아있는 그 피부까지 다 뜯어냈대. 자, 뿐만 아니에요. 자, 그녀의 집에는 아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돼지 그 고기 걸 때 쓰는 그 후크 있잖아요. 그 훅까지, 훅 모양의 그 가죽끈이 있었는데, 그걸로 그의 살가죽을 걸어서 집안 곳곳에 장식해 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이건 실제 현장 사진 아니에요. 그 정육점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할게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집안에다가 그의 살가죽들을 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거야. 그리고 경찰들이 처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설마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지. 그래서 막 이런 살덩을 뭔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경찰들이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가까이서 살펴보자마자 그게 바로 사람의 머리카락, 팔, 다리, 임을 인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이거 좀 지워드릴게요. 당시에 부엌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실제 부엌 영상인데요. 당시의 부엌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나이프, 그녀가 썼던 나이프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야채들이 이렇게 썰려 있고요. 뭔가 핏덩어리들이 이렇게 있고, 그 믹서 가는 거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손에 피가 묻어. 옆에 막 개미들이 막 지나가. 보여요, 여러분? 오른쪽 개미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 피냄새 맡고 온 거야. 이 집안에서 일어난 거야. 이 집안에서 일어난 거야. 피가 부엌에도 난자해. 그래서 냄비 안에는 따뜻하게 대합해져 있었대요. 거긴 스튜가 있었어. 자, 그녀는 그의 피부를 다 잘게 벗겨내고 나서 큰 냄비에, 여기 있던 냄비겠죠? 큰 냄비에 그의 살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스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잠깐. 너무 끔찍해. 그의 엉덩이를 잘라서 야채들과 함께 잘게 다진 뒤에 오븐에 함께 넣고 구워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끔찍한 스테이크를 야채들과 함께 담은 접시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 놓인 접시는 누굴 위한 거였는 줄 알아? 바로 프라이스의 친아이들을 위한 식사였어. 그리고 또 다른 그의 엉덩이 조각은요, 그가 키우던 개들을 위해서 뒷마당으로 던져집니다. 그가 키우던 개들을 먹이려고 그의 엉덩이 살을 던져, 뒷마당에다가. 자, 이 모든 일이 밤에 일어난 거야. 이른 새벽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그 밤까지 이게 다 이루어진 거야. 여자 혼자서 성관계를 하고, 남자를 죽이고, 남자의 뼈와 다 토막을 내서 남자 살까지 다 벗기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이 모두, 그리고 자기가 샤워를 하고, 뭐 돈을 뽑아 와가지고 남자를 또 이렇게 도축하고, 이런 게 다 여자 혼자서 그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들이야. 그래서 뿐만 아니야. 캐서린은요, 그의 왼쪽 팔을 그가 늘 앉아 있었던 안락 의자 위에 장식합니다. 그의 다리와 함께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어떻게 해놨냐면, 그녀의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빈 음료수통을 이렇게 들린 채 그 안락 의자에 이렇게 올려놨대. 그의 다리는 이렇게 꼬이게 해놔가지고, 마치 그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해놓은 거지. 자, 그리고 그녀는 침실로 가서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 마약 성분이 약간 섞인 약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2000년 3월 1일 아침에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가 직장에 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는 이미 직장에 갈 수가 없었죠. 자, 그의 직장 상사는 프라이스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냐면 프라이스가 연락도 없이 안 나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막 전화를 하기 시작해. 하지만 프라이스는 전화를 받지 않아. 자, 그리고 동네 주민들은요, 그의 차가 그 약간 운전하는 차도의 진입로에 있었고, 그에게 그의 차를 조금 빼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의 부추가 현관문 밖에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민 중 한 명이 그의 현관문 손잡이에서 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경찰에 신고를 하죠. 자,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시간은 아침 9시였어요. 설마 한 가정집에서 아침 8시에 이런 대학살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들어갔을 때 보다시피 집안은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집 입구부터 집 끝까지 말이죠. 그리고 부엌의 스토브 위에서는 따뜻한 냄비와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는 두 끼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침대에 잠들어 있는 캐서린 나이트를 발견합니다. 자, 그가 살아생전에 함께 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쪽이 캐서린 나이트고요. 이쪽이 바로 존 프라이스입니다. 자, 한 남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난도질하고 도축을 하고 거기다가 그의 살갗들이나 팔다리를 집안에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의 카드로 돈까지 뽑아서 $1,000를 뽑고 거기다가 식사까지 공들여서 그의 살로 식사까지 공들여서 준비한 그녀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3월 4일에 열린 그녀의 인터뷰 기록에서는요. 그녀는 끝까지 프라이스 사건에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요. 당시 실제로 이 캐서린이 인터뷰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이것도 아마 한국인 유튜버분들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가지고 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럼 이때 인터뷰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남자가 질문을 합니다. 캐서린, 나는 존 프라이스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일어난 프라이스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난 당신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캐서린이 이렇게 말하죠. 난 아무것도 몰라요. 혹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내 딸, 그리고 내 아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거야. 프라이스 씨에게 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지난 2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있었던 것들 중 혹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내가 기억하는 순간이 당신이 말한 날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TV를 봤어요. 그곳에 혹시 프라이스 씨가 있었나요? 혹시 그가 당시 어디에 있었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나요? 자, 처음에 그녀는요, 그와 성관계를 나눈 뒤 잠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말이죠. 자, 그들은 그녀에게 그녀가 2시 30분에 머스웰 브로크, 그러니까 그 현금 인출기에서 그녀가 돈을 뽑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법의학팀 박사, 법의학팀에서 의사였던 팀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뼈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캐서린은요, 나이프로 프라이스의 근육, 힘줄, 인대, 신경, 혈관 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 잘라냈어요. 그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능숙한 사람의 짓입니다. 아마 이 모든 게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완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뼈에는 칼로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도려내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살을 이렇게 벗겨낼 때, 아니 기구가 아닌지라 이거를 이렇게 뼈에 이렇게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가죽을 이렇게 벗기려면 뼈로 이렇게 칼을 이렇게 스칠 수도 있는데, 프라이스의 뼈에는 그런 기스 자국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의 혈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조심스럽게 다 도려낸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능숙한 사람이었던 거였지.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30분에서 1시간 내에 끝내버린 거고요. 자, 그녀는 법정 출두 기간 동안 계속 무표정했대요.
그리고 기자들은 그녀가 굉장히 얌전해 보였다라고 기사를 내죠. 근데 그런 그녀가 한번 정신병자처럼 행동한 적이 있어요. 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경찰들이 증언을 하고 있었을 때 키서린이 갑자기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말하죠. No, no, no 이렇게 한 거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야. 아니야. 안 돼. 아니야. 그냥 아니야! 라면서 막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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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막 흔들면서. 결국 그녀는 끌려나가요. 자, 그녀가 도살장에서 일했을 때 그녀의 동료들이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대요. 그녀는 동물들의 골수에서 피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리고 자신이 동물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다루는지 항상 자랑하고는 했어요. 그녀는 동물을 죽이는 걸 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즐겨했어요. 자, 사람들은 혹시 그녀가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어요. 혹시 그녀가 경계성 성격 장애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그녀가 병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었어. 하지만 그 법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대. 자, 그녀의 장애가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그녀의 성격에서 비롯된 거고 그것들은 그녀의 본성입니다. 그녀 스스로 선택했고 그녀가 스스로 한 짓이에요. 이건 인격장애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 어떤 조그만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 정신과 의사들은요. 그녀가 오랫동안 키워온 그 폭력 그리고 그 판타지 그래서 그런 것을 마무리했을 때 미친 척 연기하는 거.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가 100%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재판에서 그 법관인 베리 오키프 박사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존 프라이스 생의 마지막 순간은 캐서린 나이트가 완전한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아마 존 프라이스 그에게는 생애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현재 그 어떠한 뉘우침이나 후회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만약 그녀가 풀려난다면 그녀는 사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본 법관은 그녀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내린다. 그래서 캐서린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형을 받습니다. 호주에서 최초의 여성이야. 그러니까 최초의 호주 여성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된 거야. 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뭐냐? 왜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는 종신형이라고 해도 모범수거나 어떤 행동이 굉장히 모범수거나 아니면은 약간 15년 이상 있었을 때 얘가 조금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내보내주기도 하잖아. 종신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아예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되는 거야. 그녀가 아무리 모범적이고 그녀가 아무리 착한 짓을 많이 해도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존 프라이스의 실제 큰 아들이에요. 그 성인된 장남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의 아들이에요. 사진만 봐도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녀의 변호사들이 그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녀의 변호사들은요, 2006년도에 항소를 합니다. 그러나 기각당하죠. 자, 법정에 출두했었던 그녀의 친동생이었던 그녀의 친동생은요, 그날 벌어졌던
자기 누나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내용을 들은 거야. 그리고 완전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존 프라이스의 자식들은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왜냐면 아버지가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나 병으로 돌아가셨어도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어떤 미친 여자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됐으니까 자식들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아마 누가 구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그녀 캐서린 나이트가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이게 현재의 그녀가 나이 들었을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해왔어요. 자, 그녀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칼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버워터 여성교정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몇 년 전에 그녀가 자신이 사인이 들어간 손 모양의 조각품을 만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녀는 또 특별한 창조적인 추구를 멈추고 대신 바느질 수업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 모양을 왜 조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해서라도 칼에 대한 욕망, 사람을 찌르고 싶은 욕망, 잘라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할머니가 돼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캐서린 나이트. 그녀는 굉장히 위험한 여성 인물 중에서도 탑에 꼽혀요. 왜 꼽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저 도쿄 K장학이라면 다음 주 목요일날 밤 11시에 카카오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날에는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내일 기묘한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기대되지 않아? 그러면 구독. 오케이. 좋은 밤 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자기들에게 친절해요?